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 되는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의 화면의 난장판 코너입니다. 야오. 야오. 영화 제목에만 불가능이 있지 우리 토명에게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입니다. 동영상 필이에요? 음대 나왔습니다. 농담이고요. 국악 잘 들었고요. 네네. 그래요. 야, 저 용어 소개입니다. 용어 소개. 네. 네. 나이키에 저스트 두잇이 있다면은 라이벌인 아디오스에게는 임파서블 이브 나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디오스. 네네. 아디오스. 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죠. 독일 브랜드. 아디오스. 그렇습니다. 네. 임파서블 이브 이즈 나싱.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우리 신 PD 신체 부위 어딘가가 불가능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특정 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 PD 영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이제 김숯불의 죽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확실하다. 그거는 기정사실이다. 네네. 사실이다. 내 손에 죽는 너도 거. 네. 너도 사실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불가능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하나하나 다 해주다 보면은 뭐 방송이라서 받아주는 것도 한두 번 이제 자, 길다. 방송하시죠. 내 거 긴 줄 어떻게 알았지?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 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독은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입니다. 하하. 네. 네, 무려 이제 5편, 6편, 7편 이제 모두 이제 감독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브라이언 싱어는 고등학교 동창이래요. 뭐 그래서 그 작품에도 오. 되게 많이 참여했다고 하고 네. 이분 되게 반전인 게 옛날에 되게 유명한 각본가였어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유주얼 서스펙트의 각본을 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네네. 얼마나 잘 쓰겠어 각본을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헐리우드에는 뭐 약간 시나리오 닥터라는 게 있나 봐요. 시나리오 닥터? 네, 시나리오 닥터. 네네. 우리 정 닥터 말고 그런. 그 시나리오 닥터가 뭐냐면은 이제 뭐 네. 그런 스크롤에 이름이 올라가진 않는데 이제 시나리오를 최종 검수 수정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약간 검수하는 분. 시나리오계 오승환 같은 거네. 소방수. 약간 마지막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약간 그렇죠. 오승환 씨 언제쯤 돌붙여. 오승환. 네네. 그래서 막 DC 영화나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각본들 뭐 이런 것들 검수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요. DC 영화를 검수를 했다. 검수를 하고 네, 세상에 거기서 나왔다. 약간 믿음이 떨어지나요? 아니지. 그게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검수가 필요한 작품이 많았다는 걸 반증하기도 하고. 알지. 해서 그 정도다 막 이런 거. 해서 그 정도다. 이게 의사도 종류가 여러 개니까 닥터가. 소방수가 와서 한 명의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기에는 이 너무 대형 화재였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네네. 뭐. 재난급 상황이었다. 장의사였다. 보내드리는 거. 보내드리는 거 전문으로. 그만. 아무튼 오늘 신PD 방송 시작하기 전에 멘탈 다 나가고 시작할 거야? 아니요. 이거죠. 이제. 왜냐면 멘탈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그 이벤트 때문에 멘탈이란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깨질 것도 없어. 그렇군요. 무멘탈이다. 진짜 네네.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불 날 일도 없는 그런. 지금 저의 정신 상태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네네. 아무튼 뭐 유저 서스펙트 각본 뭐 그리고 시나리오 그렇군요. 헐리우드 최고의 시나리오 닥터였다고 해요. 그 작품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이다. 그죠? 그러니까 유저 서스펙트는 그렇죠. 이거 각본으로 이제 일어선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톰 크루즈와는 이제 작전명 발키리에서 이제 처음 각본가랑 이제 배우로 만났고 네네. 이제 크리스토퍼 맥커리의 실질적인 첫 감독작인 잭 리처에서 이제 함께 했죠. 네네. 그게 이제 또 반응이 좋았고 그래 그때부터 약간 톰이 약간 눈독 들인 것 같아. 저 남자 갖고 싶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재밌는 일화가 그래서 이제 엣지 오브 투마로우 여기도 이제 요 감독님이 각본 참여를 하셨다면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 회의실에서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있길래 톰 형이 가서
뭐지 미션 임파서블 감독 한번 해볼래? 그래요. 그 자리에서 워너 회장한테 내가 감독을 찾았다고. 그래 해라. 해서 그렇게 얼떨결에 미션 임파서블 감독으로 낙점이 되셨다. 죄송한데 다 깡패예요. 톰 크루즈하고. 아니 약간 하는 아니 왜냐하면 이 대형 프랜차이즈의 감독을 결정하는데 톰이 회의실에 쓰고 한번 해볼래? 할게. 그럼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완전 진짜 조폭. 내가 미션 임파서블 감독이 될 상인가?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말이야. 난 이미 감독인걸. 나는 이미 유명한 각본가인데. 이거 수능털이지 않나 톰이야. 예, 아무튼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이제 로그네이션부터 이번 데드 레코닝까지 쭉 감독님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각본에도 이제 크리스토퍼 맥커리와 에릭 젠드리슨 뭐 이렇게 두 분이 쓰셨고요. 제작도 톰 크루즈와 크리스토퍼 맥커리. 둘이 다 해쳐먹어라. 다 해드셨다. 다 해쳐먹고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은 이제 뭐 다들 좀 유명한 사실이지만 원작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이제 외화 시리즈인 이제 제5전선이라는 이제 원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심지어 요 시그널 음악도 이제 따라랑 따라랑 빰빰 이것도 이제 이 제5전선부터 이제 시작된 고 이제 음악이고요. 50 제5공하고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글자 앞에 두 글자 비슷한 거? 그건 비슷해요. 님자 그 톰 크루즈 불러서 투입시켜. 밤밤 바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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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 문열린소리 톰 임자가 웬일이야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옛날에 그런 드라마가 나왔다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살벌하던데 그런 드라마 나오면 그러니까 맞아. 그런 얘기 나도 들었어. 지금 보면 되게 신기해. 심지어 배우 캐스팅도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긴 배우를 캐스팅해가지고 그죠? 독고 형제 배우.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방송사가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약간 뭔가 진짜 획기적인 뭐 건드려 보시죠. 획을 그은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맞아. 맞습니다. 조금 연보를 했지만. 제5전선 얘기하다 제5공항 그럼 제5원소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앞에 두 글자 비슷하네 그것도. 헛소리가 봐! 자, 아무튼 제5전선은 1966년부터 73년까지 방영된 되게 인기 있는 첨법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네네. 너무 태어나지도 않을 때 나오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네. 아무튼 촬영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2일까지 했고요. 딱 코로나가 이제 한창 발발하던 그 시기에 이제 촬영해서 굉장히 이제 또 많은 이제 우여곡절들 딜레이도 있었죠. 왜냐면 2021년에 촬영 끝났는데 지금 2023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중간에 그래가지고 우리 톰 크루즈 형이 막 짜증내는 그 음성도 공개되기도 했었고 짜증이 아니라 대화내는 방역 수칙 어겼다고 극대노 막 쌍욕 날리고 막 그런 게 이제 녹취가 이제 또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근데 공개됐는데 오히려 톰 크루즈를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옹호하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거 분명히 그 당사자가 그 풀었을 거 아니야. 그 약간 욕먹이려고. 변호사에 넘겨 톰 크루즈 어디 나한테 욕을 해? 좆대 봐라, 여대 봐라. 갑질하는 걸로 너 좆대 봐라 했는데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갔다. 호감이 상승했다. 호감이 상승했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뭐 아무튼 개봉일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7월 12일, 뭐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은 7월 21일에 개봉한대요. 네. 그리고 상영 시간은 163분 2시간 43분 13초. 길더라. 요즘 제가 앞에서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 길어지는 이 트렌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런 재밌는 영화는 오히려 전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봤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늙어가지고 힘들어요. 좀 저를 위해서 짧게 만들어주세요. 약해 빠져가지고 오래 앉아있기 힘들거든요. 이 약하나이. 네, 제작비는 2억 9천만 달러, 뭐 거의 3억 달러 육박하는데 헐리우드 중에서도 이제 꽤 많은 제작, 상당히 높은 제작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1996년에 이제 1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7번째 영화라고 하지만 저는 6번째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왜죠? 그중 한 편은 없는 거로 치고 싶거든요. 어떤 편인가요? 2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오상 감독이 조질라고 왔다가
조져지지 못. 오우 예, 오우 삼 예. 네. 자, 오상 감독님이 오 3편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요즘 나이가 들었나? 진짜 뭐 정주행할 때 그거 빼고 봐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어. 그렇군요. 나 괜히 봤어, 씨 이번에. 나름대로 근데 액션 연출이라든가 유명한 짤들 시퀀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발레라는 킥도 있고 뭐 유명한 것도 꽤 많아요. 아, 그 형은 비둘기 좀 그만 날리라 그래 이제 좀. 그리고 그 절벽 타고 올라가는 그게 네. 2편 아닌가요? 오상 맞아, 감독님 안백등반. 맞아, 처음에. 네네. 그거 마누라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또 진짜 맨몸으로 올라가 마누라가 보고 빡쳤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새끼 저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기억도 안 해 그러면서. 그런 거 아닐까? 하지 마. 당신 나보다 못하잖아. 좀 하지 말라고. 네. 아무튼 등장인물 소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단 헌트 역의 이제 톰 크루즈. 뭐 부연 설명은 필요 없겠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일사 파우스트 역의 이제 레베카 페르구손. 박수 쳐. 네네. 5편부터 꾸준히 5편부터 꾸준히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벤지 던 역의 이제 사이먼 페그. 사이먼 페그. 또 저도 좋아하는 배우고요. 맞습니다. 이제 루터 스티겔 역의 이제 빅 네임스. 이분은 무려 이제 미션 임파서블 1편부터 원부터. 모든 편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역. 실질적인 이제 여주인 이번 편의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스 역의 이제 헨리 에델 이제 아주 유명하시죠 이분은 또 그렇습니다. 마블에서도 캡틴 아메리카의 그녀로 이제 그리고 페이 카터 네네. 굉장한 그 이제 바디를 가지신 걸로. 그렇구나. 헬리콥터였구나. 왜 베트남 왜 또 누군지 알았지? 나시 있긴 익었는데. 그렇구나. 요거까지 예상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영국 베드나.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이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봤었어요. 한동안 본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베두나 씨가 와저래 악센트가 영국 악센트고 하면서 영어 잘하시는 건 알았지만 하면서. 그렇군요. 유익하네 정말. 우리 방송 정말. 우리 김숯불 반전이 있어요 정말. 몰랐다. 네. 소름 돋게도 지금 처음 알았다. 우리 김승불. 네네. 네. 다음으로 이제 알라나 미초폴리스 역 화이트 위도우죠. 화이트 위도우 역에 이제 바네사 컵이. 이분도 박수 쳐야 돼요. 이쪽은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박연진이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이제. 똑같더구만. 야 정재준 헷갈리겠던데.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아니고요. 허예솔도 달려간다 이 정도면. 하예솔도 달려간다 이 정도면. 바네사 컵이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 또 헐리우드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상도 한번 받을 뻔했었던 후보에도 올랐었던 그죠? 어떤 거였죠? 골든글러브인가? 수상했었나? 수상 후보에 올랐었나? 아마 그렇지 않아요. 연기파 배우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연기는 또 굉장히 잘하셨고 요번도 이제 두 번째 출연하셨습니다. 전편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졸라 미초폴리스 역의 이제 프레데릭 슈밋 요분은 이제 화이트 위도우의 이제 오빠 역입니다. 오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 역의 이제 에사이 모랄레스가 이제 캐스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페리스 역의 이제 폼 클레멘티예프. 이분은 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가오겔의 멘티스죠. 또 그렇습니다. 맨 알고 얼굴- 있었어요? 절대 몰랐지. 이거는 이번에 아예 상상도 못 했을까? 사실 이쪽이 더 배도나에 맞아. 가까운데. 그렇지. 저는 저기 화이트 위도우 그 박연진 때문에 너무 시선이 팔려가지고. 이 국내 배우들이 헐리우드로 많이 간다. 이게 K의 힘이구나.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댄링어 역의 이제 캐리 웰버즈, 그리고 이제 유진 카트리지 역의 이제 헨리 천이 이제 요분이 1편에도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1편에서는 네. IMF 국장으로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네네. 승진하셔서 CIA 국장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승진인가요? IMF가 어쨌든 CIA 하부 조직이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승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스퍼 브릭스 역의 이제 셰이 위검 요분은 이제 그 헌트를 쫓는 CIA 요원 둘 중 한 명입니다. 그거 약간 맞습니다. 자꾸 얼굴 잡아 뜯으려 그러는 아저씨. 네. 백인 아저씨. 일단 얼굴 뜯어보고 보는. 얼굴 잡고 보는 아저씨. 덥석덥석. 그래가지고 키트리지도 유진. 한번 칠 뻔했죠. 네네. 아이씨 그럼. 너가 바지 뭐 하시노부터 먼저 나가자.
네. 그리고 이제 데이거스 역의 이제 그레스 타잔 데이비스. 요 분은 이제 헌트를 쫓는 CIA 요원 2 역입니다. 네네. 네. 요 이제 전체적으로 등장인물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네.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메타스코어 네. 지금 현재 81점 나오고 있고요. 로튼 네. 토마토 신선도는 96%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원래 개봉일이 2021년 7월이었는데 요게 이제 2년 밀려서 2023년 7월 12일 뭐 코로나 때문에 밀린 거는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코로나 때문에 밀리고 또 이제 톰 크루즈가 또 안 그래도 이제 탑건 매버릭 때문에 매버릭. 또 일정 소화하느라 뭐 여러 가지로 늦어졌다. 그 원래 7, 8편 동시에 찍을 예정이었는데 나 동시에 네. 찍은지 알았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아니었나 봐. 아니었다. 아니었대요. 아니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막 밀리고 이래서 뭐 이래가지고 촬영 일정이 변경돼서 어쨌든 8편은 못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아까버리고. 원래 그래서 파트 2 개봉 일정이 북미 기준 24년 6월 28일 뭐 이렇게 1년 뒤에 잡혀는 바로. 있었는데 근데 지금 또 헐리우드에서 막 작가 파업하고 배우 파업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사들 정신 나간 게 당연히 파업을 하지. AI 갖다가 배우들 얼굴 AI로 합성해서 쓸게 뭐 떠서. 이러고 글도 각본도 AI로 쓸게 그러면 나 같아도 파업하겠다 솔직히 그렇지, 말하면. 그렇지. 맞아. 애들이 요령이 없어 그렇게. 좀 이렇게 살살 가야지. 그러니까, 천천히. 뭔가, 그죠. 약간의 도움을 받겠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이야기가 새는 것 같지만 그 네. 이야기도 있더라고. 지금 저기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네. 시크릿 인베이전 거기에서 보면 오프닝 시퀀스 있지 않습니까? 네. 오프닝 시퀀스에서 거기 보면은 약간 그 뭐랄까 외계인들하고 지구인하고 막 합성돼가지고 막 이렇게 외계인들의 모습이 막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약간 그 애니메이션 같은 오프닝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AI를 통해 가지고 조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군요. 그 아트워크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더라고. 이제 내가 내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런 식으로 그래도 이 업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손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업계를 좀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 있는 마블 같은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그 AI를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냐. 뭐 근데 뭐 마블 쪽에서는 AI로 만든 다음에 실질적인 그 뭐 사람들한테 디자이너들한테 그래픽 디자이너들한테 검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손본 게 아니라 검수를 받았구나. 오히려 자기들은 좀 그런 느낌을 원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디자인들을 좀 원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작업을 했다 그러는데 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더군요.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요새 AI들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파트 2 개봉이 아무래도 24년에 개봉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그럴 것 듭니다. 같은데요. 네네. 뭐 아무튼 2022년에 톰 크루즈가 이제 매버릭 홍보를 위해서 내한했을 때 이 영화 홍보하러 또 오겠다. 아씨 한국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왔어. 그 진짜로 왔어. 6월 28일에 왔어. 외진. 진짜 왔어. 와서 저기 뭐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사람들이랑 사진 찍고 막 그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잠시를 그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래서 지나가다가 헐리우드 스타 만나면 되게 놀랄 것 같잖아. 깜짝이야. 나 사진 찍어달란 말도 못할 것 같아 진짜.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너무 자주 와서 너무 이렇게 스매드를 했으면은 오히려 모를 것 같아. 어떤 의미로.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아예 여기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야, 나 톰 크루즈 봤어. 톰 크루즈가 한국에 어디 돌아다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잠실 여기 왜 돌아다니는 길거리를. 실제로 누굽니까? 줄리? 대통령 부인? 누구죠? 누구죠? 그 줄리아 여자 배우, 로버츠? 섹시 여자 배우. 그 툼레이더 나왔던.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아들 때문에 연세대에 굉장히 많이 출몰하죠. 자주 굉장히 자주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회진이냐면서 연세대 앞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있고 막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고 막 이런 장면들 굉장히 자주 발견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네네. 그리고 이 톰 크루즈 형이 되게 멋있는 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한창 우리나라 영화 위상이 지금 이제 이렇게 크지 않았을 때 네네. 굉장히 옛날 뭐 저도 이거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만 일본에 네. 이제 뭐 이렇게 홍보차 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한국 기자가 한국은 네. 올 생각 없냐 물었더니 주변에 일본 기자들이 비웃었대요 막. 그랬더니 거기서 이 형이 정색하면서 웃지 말고 나 다음 영화 때 무조건 한국 가겠다고 그러면서 주먹을 들고 이렇게 위협하면서 웃지 말라고 이렇게 새끼들 대었다네. 새끼, 내가 당장 전투기를 몰고 와서 니놈들 대가리를 부셔버리겠어. 대가리 핵 쳐맞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허!
아무튼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다음 영화 때는 무조건 한국에 가겠다라고 진짜로 그 다음에 홍보 일정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죠. 그러니까 이 형 맞습니다. 참 멋있는 형이야. 진짜. 의리파야. 그러고 11번이나 왔어. 진짜로. 단점이 없는데 유일한 단점은 종교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키도 들어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에이, 그래도 키도 그렇게 키였어요. 싼게 아니야? 솔직히 싹 170만 넘어. 들어갔어. 그래요. 그렇습니다. CPD는 네. 톰 크루즈보다 크지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됐어. 그리고 임파서블 있잖아. 임파서블이죠. 어, 나트 어떤- 임파서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는 것은 possible. 네. 아무튼간에 우리 네네. 토명이 또 이번 영화에서 또 얼마나 이제 몸 바쳐서 액션을 향했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CPD 원래 영화 소개 그렇게 안 긴데 음. 두드려 맞으면서 한다고 20분 동안. 많이 돌아왔네요. 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화면 중독의 가장 중요한 재미 포인트인데 이 코너가 지금 그죠? 그렇네요. 점점 더 우리 화중인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핵심 코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너가. 마음에 들지 네. 않아. 뭐 말만 하면 막 한 두 문단을 못 넘어가. 옆에서 댓글 걸고 우리 경영이 형 불러. 임파서블 까고 나티기랑 까고 막 신체 어느 부위가 막 쓸모없다. 경영이 형 불러 빨리 진행시켜. 네네. 네. 대단하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 영화 보고 왔는데, 뭐랄까, 이제, 톰 크루즈의 영화 사랑을 진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영화였다. 약간 그런 게. 뭐랄까, 자기 직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맞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티가 날 수 있을까? 이런,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그 결과물에 자기의 어떤 사랑과 애정, 열정 이런 것들이 묻어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그죠? 예. 그래서 탑건을 보면서도 제가 진짜 정말 대단하다. 진짜. 근데 매버릭. 근데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이제 탑건 매버릭 보면서 이번까지 느끼면서 이게 탑건까지는 좀 땀내 나는 영화였다면 이 영화가 땀내 네. 난다 그러면 네네.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탑건도 그렇죠. 탑건 매버릭도 그 전부터 몇몇 톰 크루즈 영화들이 이제 톰 크루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기가, 활동을 이렇게까지 잘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뭐 알 수 없는 그런 압박감. 위기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간의 과거 영화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인간미라기보다는 결국엔 톰 크루즈의 한계가 굉장히 많이 남는 영화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대단했다는 생각 들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탑건 매버릭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뭐 몇 년 만에 다시 이런 감동을 느끼게 됐다니 정말 영광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네네. 저는 노래는 잘 안 들어요. 뭐 이어폰 끼고 있긴 한데 노래는 네. 잘 안 듣고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 OST를 자주 찾아 듣는 편인데 씹떡 냄새. 최애 OST 이런 거 듣겠지 뭐. 1시간은 이런 거 들어요. 1시간 정도 되는데 너무 좋더라. 근데 이 영화나 그런 OST나 BGM 같은 경우에는 우리 네.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건데 저작권 때문에 못하는 방송이나 예능에 많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BGM OST가 많거든요. 네. 네네네. 이거 하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나. 근데 뭐 다른 예능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 예능에 파이널 판타지하고 젤다하고 그다음에 카우보이 비버 없으면은 에반게리온도. 그 없으면은 예능 OST를 할 수가 없다. BGM을 넣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그런 BGM OST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어가는 유명 영화 OST 같은 거나 BGM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제 인디아나 존스의 그런 모험이 가득 찬 OST 빰빰빰빰빰빰. 네. 그런 건 이제 못 들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왜냐면 맞아. 시리즈의 마지막이 저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안 됐다고. 그리고 들었어요. 마지막 편이 마지막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연달아서 시리즈가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쵸. 그 시리즈에 대해서 그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시청층이 많지 않은 거야. 그죠? 맞아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거나 뭐 주라기 공원에 그런 처음에 주라기 공원 갔을 때 그런 막 그런 웅장한 공룡 소리. 빠바밤 빠바밤 적 돋는데요. 네네. 안 나왔고 그다음 DC가 좀 영화가 잘 안 되면서 슈퍼맨 BGM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왔죠. 옛날에는 그런 예능이나 뭐 그런 쇼 같은 거 봤을 때 한 명의 그런 뭐 이런 좀 영웅 판을 뭔가 영웅 판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예능인이 나오면 슈퍼맨 OST가 항상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안 나오고 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그런 옛날 영화 뭐 고스트버스터즈 이런 것도 OST 되게 좋잖아요. 근데 고스트바스터 맞아요. 뭔가 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나오고 그런 거. 근데
근데 이번에 영화관 가서 미션 임파서블 OST를 듣는 순간 영화를 끝까지 보고 왔을 때 이거 한 10년은 더 써먹겠다. 이 OST. 예, 이 OST는 이게 한 30, 이게 제5전선무까지 하면은 66년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의 60년 된 OST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멜로디나 이런. 근데 지금 네네.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아,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말 그대로 진짜 예능 같은데 미션이 딱 떨어지면 나오는 게 이거잖아. 미션 임파서블 OST잖아. 맞아요. 단단단단단 이거 나오는데 진짜 이 영화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이 OST는 그 얘기했던 인디아나 존스나 주라곤 슈퍼맨 뭐 기타 등등보다 한 10년은 더 살겠다 이 OST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우리 사실 뭐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네.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가 빵 냄새 맡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빵집에서 나오는 그 빵 향기를 맡았을 때 빨아야 그냥 뭐 그런 거 그냥 기분이 좋잖아. 그거 되게 뭐죠? 지하철역에 냄새 나는 거 그거. 만주 델리 만주. 델리 만주. 막상 먹으면 몇 개 안 먹으면 별거 물리는데. 아닌데. 네네. 근데 그런 거 식으로 그 미션 임파서블 OST가 극장에서 따라라라라 빠빠빠 뭐 이게 딱 터지니까 네. 정말 그 뭐랄까요 그 스타크래프트 1에 나오는 그 드랍십 그 유닛이 하는 대사 버클럽 벨트를 매라 영화가 시작을 한다 출발을 한다. 네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가 참 뭐랄까 이게 특 순대국밥처럼 든든하고 모자랄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정말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어떤 그런 희열, 재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맛도 있고 그죠? 그쵸. 그런 네, OST가 주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이나 아니면은 저기 그 누구냐 저기 제임스 카메론이 막 그런 네네. 얘기를 하잖아. 제임스 카메론이냐 아니면은 저기 또 뭐 감독들이 네. 뭐 시네마는 뭐 영화에 가서 봐야 된다. 영화관에 극장 가서 봐야 된다. 된다. 네. 근데 그런 건 약간 좀 뭐랄까 꼰대 마인드 같은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것처럼 들리는. 그러니까요. 네네네. 아니 뭐 무슨 이런 대작을 핸드폰으로 보냐, OTT로 보냐 이게 약간 좀 꼰꼰하게 들리는데. 맞습니다. 반대로 같은 현업 종사자지만 톰 크루즈가 자기 영화는 극장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리스펙이야. 그러니까요. 사실 둘 다 현업 종사자고 둘 다 헐리우드에서 맞아. 녹을 먹는 직업군인데 맞아요. 톰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진짜 영화 짱이다. 형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끄덕끄덕하게 되는 그죠. 역시 영화관이다. 역시 형님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로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어떤 분야든 약간 이런 화면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약간 이제 뭐 이런 작은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말고 이런 되게 엄청 큰 호수의 그 컨버스. 컨버스 엄청 큰 막 벽 하나를 캔버스인가요? 채우는 컨버스 똑같죠. 네네. 거기 그런 그림들을 보면 뭔가 압도감이 틀려 사실 진짜 맞아요. 미술관 가서 맞아요. 보면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영화 같은 것도 사실 집에서 TV 뭐 아무리 큰 걸로 봐봤자 영화관에서 보는 거 반도 못 따라하거든. 진짜 그 압도감 같은 거는 정말.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뭐 꼰대라기보다는 양 볼 거면은 제일 좋은 환경에서 봐라라는 뭐 그 정도 얘기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그 얘기를 감독님들이 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감독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지라는 정도의 공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톰 크루즈가 그런 얘기를 하면 맞아. 그 말은 맞는 말이야. 형님 말은 맞는 말이야. 이런 약간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결과물이 그런 감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근데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뭐 연기도 좀 대충하고 스턴트도 반은 내가 하고 반은 스턴트맨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을 가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무게가 하나도 없는데 맞아. 연기는 연기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달리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달려요 또. 아니 너무, 달리는 포즈가 약간 저 정도면 터미네이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옛날에 그렇지 않아? 티천?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전력 질주를.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아날로그 요원으로서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는 뭐 이제 도구도 없어, 뭐 차도 없어. 그럼 전력 질주밖에 없다고 도망가려면은. 그런 표현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 같은 게 어우러졌어. 톰 크루즈가 영화는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짜 진정한 사실이다. 사실 그 자체다. 라는 얘기가 들고 정말 좀. 보고 났더니 또 영화관 갔는 별거 없죠. 내 돈 내고 내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뿌듯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진짜 모자람이 없는 좋은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뭐 신PD 어차피 또 저기 병이 있으니까 시리즈 정주행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암요. 네. 어땠나요? 암요. 저 이제 1편부터 다시 봤죠. 그렇지 이 말이 듣고 싶었어. 불치병. 네네.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박수. 이거를 뭐 하루에 한 편씩 뭐 이렇게 봤는데 정말 와 1편이 내가 되게 옛날 거라 약간 걱정했고 내가 1편을 봤나 안 봤나 되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했는데 봤는데 내가 안 봤더라고 1편을. 아 1편 안 봤어. 핵기는 본 게 없어. 2편부터 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반지의장도 안 봐. 해리포터도 안 봐. 본 게 그거도 없어. 안 봐. 맨날 그 떠듬떠듬 물을 마시는 새, 그 눈물을 마시는 그건 봐야지. 끊어서 물을 마시는 그건 봐야지. 아무튼 1편부터 제가 다시 1편이 진짜 레전드예요. 1편 정말 좀 지금 봤는데도 그냥 맞습니다. 약간 그 뭐 자료 같은 거 옮길 때 플로피 디스켓으로 옮기는 거 빼고는 정말로 진짜 왜 재밌어요. 최첨단 매치였어. 최첨단 매치 그때는. 뭐 아무튼 와 이거는 1편부터 왜냐면 이게 시리즈화 되려면 1편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편이 맞습니다. 잘 그렇죠. 2편에서 이제 헛발을 확 그냥 발목이 부러질 정도로 헛발질. 1편이 정말로 약간 인물 간의 어떤 심리전이라든가 그죠? 첩보물로서 어떤 긴장감, 서스펜스 그러면서 반전 이런 것들 정말로 그러니까 단순히 액션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맞아요. 첩보물로서 굉장히 첩보물로서도 약간의 이제 판타지적인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정도면 뭐 영화적 허용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충분히 시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피어스 브루스는 007 시대인가? 비슷한 시기인가? 007은 그거보단 살짝 뒤인가? 그 뒤죠. 약간. 훨씬 뒤죠. 살짝 뛰긴 한데 워낙 90mm. 그때 007 시리즈가 완전 진짜 그 약간 SF로 너무 갈락말락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요 정도는 미션 임파서블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고 리얼리티가 있었고 나 살짝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뭐 1편 말씀하시니까 이번 영화가 데드 레코닝이 파트 1이 1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오마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느낌을 나는 느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도 있었던 거. 저는 뭐 이제 또 다른 느낀 게 2편에 대한 오마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이제 뭐 뒤에서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아무튼 이게 우리 이제 약간 첩보 영화 시리즈 이제 3대작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아무래도 007일 거고 007. 그 다음이 이제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그 다음은 이제 잘 안 나오는 본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가 본 시리즈. 네네. 저는 그 중에 이제 본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지만 또 팬들이 두터운 팬층이 있죠. 원래 그거 아니야? 007하고 미션 임파서블 그다음 스파이 패밀리 아니에요? 씨발 새끼. 씨, 뭐 그런 씨발로 개새끼. 아니죠. 거기는 저기 그거랑 붙여 푸바 이런 걸로 하는 이제 합쳐. 둘 다 명작이다.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네. 이게 참 희한한 게 세 개 다 색깔이 미묘하게 이제 다 다르잖아 이제. 그렇죠. 본 시리즈 같은 진짜 리얼한 첩보 그쪽으로 딱 간 거고 007은 그냥 그야말로 판타지고 그죠? 맞습니다. 진짜 그 두 개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이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그런- SF 같은 맛도 있고 리얼리티한 것도 좀. 그러니까 아예 막 장비나 쓰는 게 007처럼 아예 판타지로 가진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맞아요. 솔직히 그 인피명구 있잖아요. 가면. 가면. 솔직히 약간 사기야. 솔직히 말하면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가고 이제 더 이상은 안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또 첩보물로서도 굉장히 사실 007은 첩보 안 하잖아. 그거는. 요즘엔 첩보 첩보를 잘안 안 하잖아. 푸시로 가죠. 007은 여러 의미에서 6탄전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로. 첩보도 정보 수집 같은 것도 6탄전으로 해결하잖아. 맞아. 약간 몸의 대화로 정보를 빼내고. 그러니까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그 균형을 되게 잘 잡은 게 맞아요. 2편은 빼야 돼요. 왜냐면 2편은 그 약간 유사 007이야. 그러니까 하는 짓거리나 에다넌트를 그 제임스 본드 하위 호환으로 만들어놨어요. 2편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뭐 아무튼 그 2편 빼고는 그 중간점을 잘 잡아서 이제 시리즈가 갈수록 토명이 이제 어디까지 가나를 보는 그런 재미와 그런데도 첩보도 안 놓쳐요. 그러니까 첩보물로서도 그런 재미를 맞아요. 안 놓치고 그 중간을 되게 줄타기 잘하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뭐 이게 아무래도 제작자이니 톰 크루저가 아무래도 그런 거 관리를 되게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각본 써오면은 이게 뭐야 다시 써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톰 크루즈 형식이면 그런 거
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서 예? 이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이러면서 시나리오 이따위로 쓸 것 같으면 크리스토퍼 맥커리랑 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떻게 뛰어내린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네가 직접 뛰어내린다는 각오로 글을 써오라고 새끼야. 그저 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끄적끄적거리니까 직접 네가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글을 써오라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꼰대였네요. 너무 씹꼰대네요. 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네네.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지금 7편이나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재밌는 시리즈. 이런 거는 진짜 분노의 질주라는 시리즈가 있지만 사실 뭐 이런 말하면 진짜 미안한데 약간 수준이 그러니까 막 내가 수준 얘기를 하면 좀 미안한데 약간 이 중간에 살짝 글칠까 말까 그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 사람으로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CPD가 수준 얘기가 좀 이질감이 있긴 하네요. 네네. 뭐 나랑 비슷한 수준인 걸로. 갈수록 잘한다는 입장으로서는 뭐 피아 캐럿하고 좀 비슷하죠. 피아 캐럿은 가슴 아프다 그것도 얘기하면. 아무튼 이번 편도 전편들만큼 재밌었어. 그러니까 네. 재밌었다는 게 분노의 질주 보고 재밌다는 약간 별점 3에서 3.5면은 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재밌다면 별점 4에서 4.5 사이 정도 되는 거 같죠. 항상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한 단계 정도 높은 수준에 있는 진짜 꾸준한 재미를 보자. 그리고 시리즈다. 저는 이 편으로 약간 이 시리즈가 어느 이제 약간 그런 그 특이점을 넘은 것 같아. 경제에 도달을 했다. 옛날에 히딩크 형이 그런 얘기를 앉았어. 우리나라 이제 한창 이제 2002 월드컵 나가서 잘 될 때 나는 이 한국 축구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 항상 이제 16강 정도는 기본으로 가는 뭐 이런 브라질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들처럼 그런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미 이제 이 미션 임파서블은 이미 이제 기초 체력이 이미 쌓아진 것 같아. 완벽하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미 이 시리즈는 계속돼도 이 정도 재미는 계속 보장을 할 것 같다는 진짜 뭔가 믿음이 딱 생겼어. 그래. 맞아요. 예전에 마블이 그래도 좀 그랬었는데 지금 기초 체력이 많이 무너졌죠 지금.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네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면 불안해지잖아.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기초 체력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번 편을 보면서 정말로.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또 뭐냐면은 제가 1편부터 7편은 이제 6편까지 봤잖아요, 다시. 네네네. 근데 본지 일주일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머릿속에서 그 빌딩에 매달려 있던 게 몇 편이지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막. 거의 다 매달려. 그러니까 거의 다 매달려 있고. 그 물에 뛰어들어 잠수하던 게 몇 편이지 막 그런 거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그래서 그 단점이 뭐냐면 시리즈가 좀 비슷비슷한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극한 액션이 있긴 한데 결국에는 그게 극한 액션이니까 맨날 극하니까 항상 극한이니까 맨날 어디였지 그게 막 그게 되게 어디서 죽을 뻔했더라 이러면서 계속 죽을 뻔하니까 네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뻔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네. 왜냐면 토명이 제작하는 영화들 약간 탑범 매버릭 때도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뭐 미션 임파서블 차를 탔어 형이. 뭐 추격전을 하겠지 뻔하잖아. 근데 존나 재밌어. 그거를 존나 재밌게 해. 그러니까. 진짜 또 토명이 또 여러 명이랑 싸우잖아. 이기겠지. 근데 그것도 존나 재밌어 또. 재밌단 말이야. 맞습니다. 토명이 뛰자 맨날 뛰자 존나 뛰자 계속 뛰잖아. 그러니까 뛰는 거 보면 뛰는 것만 봐도 왠지 재밌어. 박진감 넘쳐. 박진감 넘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뻔하지만 그 뻔한 거를 진짜 최고 수준으로 해내니까 이렇게 재밌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번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김연아가 이번에도 나와서 완벽한 연기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뻔히 잘할 거 알지만 잘한 거 보면 또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드웨인 존슨이 여러 가지 영화를 만들었지만 다 재미없었다. 양마 같은 놈아 진짜. 장르만 바뀌고 연기 시도가 바뀌지? 결과는
이거 비슷한 또 재미없네. 제일 나쁜 놈이야 저게 진짜. 아무튼 뭐 그래서 이게 전편이 이제 폴아웃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네. 핵의 위협이었단 말이죠. 솔직히 말해 첩보에서 핵 나오면 이제 할 얘기 다 끝났거든. 솔직히 말해. 그렇죠. 핵 위협이 왜냐면 인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제한 같은 체제니까.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저 분노해줄 줄도 하다 이제 차 타고 더 이상 이제 온갖 세계 다 돌아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우주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주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저런 영화들이 우주 나가면 끝이거든. 그 다음부터 뭐 딱히 더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 그런 느낌인데 요번 편에는 또 뭔가 이제 시적절하게 요즘 시대와 발맞춰서 AI가 AI. 또 이제 또 적으로 맞아요. 네네. 그런 거는 굉장히 또 왜냐면 다이아도도 옛날에 약간 컴퓨터 바이러스 뭐 이런 거 나왔었단 있었어요. 말이죠. 거기는 네. 처참하게 망했지만 거기서는 망했지만 요 시리즈는 그것도 지금의 그런 상황이랑 엮여가지고 뭔가 더 와닿는 맞아요. 부분. 네네. 이게 왜냐면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항상 악당이 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악당들이 카리스마 있는 악당이 나와도 마지막은 너무해. 그러니까 마지막은 약간 너무하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악당하고 결국에는 막 마지막 대결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약간 내부의 적을 항상 찾아가고 그런 곳에서 반전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늘. 그쵸. 네네. 왜냐면 3편의 악당이 저는 카리스마로는 제일 제가 배우 이름을 까먹었는데 약간 통통하고 이제 금발머리 처음에 이제 그 3편이 토끼발 찾는 시리즈인데 처음에 시리즈 시작이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아내를 이제 인질로 잡고 토끼발 그치, 어디 있냐고 이제 하면서 막 총으로 이제 다리 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네네. 그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악당이 그 빌런이 나는 카리스마가 제일 맞아. 진짜 무서웠거든. 근데 맞아. 죽는 거는 결국 와이프 총 맞아 죽어.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약간 허탈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은 진짜 철저하게 이제 톰 형의 이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좀 악당이 아쉬웠는데 저는 이번 악당이 그러니까 실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엔티티가 실체가 없는데 난 제일 무서웠어. 그러니까 뭔가 너무 약간 현실에 맞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약간의 불안감 그런 거 있잖아. AI가 지금 내가 포토샵 AI를 써봤거든요. 네. 너무 무섭더라 이게 이렇게 된다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랑 맞물려서 진짜 AI한테 우리가 좆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사실 사람이 일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진짜 순식간에 끝나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카이넷 타이오환이잖아 이 새끼 엔티티가. 그러니까 이제 스카이넷 다 되기 전 단계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뭔가 좋았다 나는 이번 빌런이. 네네. 그런 것도 했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세상에 새로운 액션은 없지만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최고 수준으로 구현을 해줘서 저는 2시간 40분이 지루하지 않고 신봉사처럼 졸지 않았다. 저는 졸았습니다. 너무 졸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화 길게 만들지 마세요.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터를 보세요. 네네. 아니 그 정도입니다. 저는 어쨌든 파트가 둘로 나뉜 이야기의 작품치고는 완결성이 있었던 부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이게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파트가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결성이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런 거 치고도 스파이더맨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확실히 이번 영화에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게 두 작품 모두 작품 자체의 어떤 완성도와 재미는 훌륭합니다. 그죠? 그렇죠. 스파이더맨도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훌륭했어. 그런데 훌륭해요. 맞아. 한 개의 작품으로서의 어떤 이야기나 여러 가지 충분한 완결성을 가지느냐? 요거는 굉장히 비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보면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데드 레코닝이라는 어떤 제목이 뜻하는 게 그거더만 잠수함이 이제 약간 자기가 신호가 끊어진 시간 동안 이동해온 속도와 방향을 계산해가지고 경로나 약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추측하는 계산하는 어떤 항법을 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에단 헌트하고 동료들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이 시리즈 내내 지나왔던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적인 어떤 의미와 가치라는 게 결국에 자기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자기들의 위치를 찾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이 제목이 되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더라고 나는. 이런 부분 또 좋은 것 같았고 이게 잠수함이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 속도하고 방향을 근거로 자기 위치를 역계산하는 것처럼 에단 헌트도 자신이 지금까지 미션을 해결하면서
만나고 도움 주고 뭐 도움 받고 했던 수많은 어떤 인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함께 작전을 해갔던 인물들,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뭐 존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요번 영화의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그런 제목하고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 그죠? 요번 그래서 특히 심지어, 첫 맞아, 장면이 그 잠수함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유독 이번 영화가 뭐 다른 편에서도 그랬는지 나 솔직히 내용이 잘 기억 안 나서 이 시리즈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번 영화가 굉장히 유독 더 주변 인물들하고 이제 에단 헌트의 관계 같은 거에 더 많이 좀 집중을 하고 할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네, 주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것들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동료들이 죽어갈 확률이 맞아, 되게 맞아. 높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자기의 어떤 결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동료들이 위기에 빠진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왜 데드 레코닝이라는 제목을 정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액션, 이런 거는 뭐, 우리 탐 크루즈 형이 장인이기 때문에, 그죠? 뭐, 저희가 뭐 앞에서도 두 분도 조금씩 말씀해 주셨지만 탑건 매버릭에서 그죠? 아날로그적인 어떤 액션과 영화적인 완성도가 주는 감동 이런 거를 다시 느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이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역시도 진짜 같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아날로그가 주는 감동. 정말 그 체육 시간이 끝난 옛날 고등학교 교실 같았죠. 남성 호르몬 네, 호르몬이 폭발하는 죽어. 그 땀 있잖아요. 땀에 젖은 체육복 빌린다고 그 사물함 열었을 때 그 사물함에서 나오던 그 페르몬 그 잡채였다. 그 자체였다. 그냥 암내라 그러지 않아 그거? 뭐 그런 거. 근데 앞에서도 왜 1편에 대한 오마주 뭐 이런 얘기도 좀 드렸었는데 네. 사실 폭주하는 기차 위에 뭐 액션씬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손이 수갑으로 묶인 채 막 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되는 뭐 도심에서의 어떤 카체이싱 액션씬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여러 가지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액션 시퀀스들이었냐 하면은 사실 그건 아니었어.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들의 어떤 완성도, 그리고 액션 시퀀스의 어떤 디자인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식상하다 이런 수준도 진짜 뭐 어느 정도 껏 보여주면 식상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로 뭐 마치 수학의 정석이 있는 것처럼, 이 액션의 정석을, 진짜 이 영화 한 편에서 처음부터 A부터, 완전 X, Z까지 진짜 다 보여주니까, 그죠? 이 영화 한 편에서, 이제 액션 시퀀스라는 건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줘 버리니까, 진짜, 와,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진짜 훌륭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정말. 그 진짜 약간 감동이 그거 있었다. 생각나더라고. 옛날에 봉준호 감독님이 자기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때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나 대사를 쓰고 약간 대사는 상황이 조금 이상한데 하지만 송강호 선배가 이걸 한다면 해도 다를 되겠다라고 것이다. 하는 막 크리스토퍼 맥코리 각본을 쓰다가 절벽에서 오토바이 타고 뛰내리는 스턴트 토명이라면 할 수 있겠지. 기차에 매달리는 거 토명이라면 할 수 있지. 얼마나 이거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심 카체이싱 조금 식상하지 않나? 하지만 토명이라면 새로울 것이다. 맛있게 살릴 것이다. 우리 형은 다 할 수 있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지. 그죠? 그렇지. 약간 그런 감동이 있었다. 전화 오는 거 아니가? 있었어요. 야, 시나리오 읽었는데, 야! 좀 그만하 좀, 이러면서 할까? 토명은 오히려, 이거 그냥 너무 약하지 않나 하고, 다시 더 그럴 세게 수도 있어. 가져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 굉장히 훌륭하긴 했지만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액션 시퀀스가 한번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카체이싱이다. 이 파트가. 이 부분이 카체이싱이다 그러면, 카체이싱에서 할 수 있는 A부터 G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이 진짜 액션 모든 걸 다 씬에서. 보여주죠, 맞아. 그리고 유도 그 액션씬을 길게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끊어서, 그러니까 카체이싱을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고, 저기서도 한번 보여주고, 여기서도, 뒤에서도 또 한번 보여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카체이싱 한번 시작하면은, 여기서부터 카체이싱 끝내!
이제 가채싱에서 할 수 있는 건 안 해. 다 하고 한 번만에 끝내 이 영화에서는 다시는 안 해.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뭔지 알죠? 기차에 매달리는 액션씬 해? 그럼 한번 시작됐어. 처음부터 기차에서 여기 끝내. A부터 G까지 다 해.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차 거. 위에서 싸우고 기차 안에서도 폭탄도 싸우고 터지고. 기차 떨어뜨리고 막 폭발시키고 막 폭발시켜가지고 브레이크 걸고 다 해. 여기서. 그러니까 그 뒤에서는 안 해. 뭔지 알죠? 그렇지. 뛰어내리는 액션씬에 그러면 여기서 다 해. 한 번 계속 시작되면. 근데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 이 액션씬이. 뭔지 맞아. 알죠? 길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피로감, 요런 것들,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몰입감을 길게 유지 못하는 관객들이라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그랬기 때문에 좀 들었습니다. 영화에서 존재의 최후다. 아,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라는 게 액션씬 따로 이 어떤 에피소드나 서사 따로 뭐 캐릭터의 어떤 여러 가지 인물 간의 어떤 관계성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액션씬 안에서 캐릭터 간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전체적인 서사가 다 버무려져서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액션씬에서 졸아버리니까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다른 액션 영화 같으면 뚜둑에 펴면 뚜둑에 편 걸로 끝이 나는데 끝나고 내용은 또 뒤에 가가지고 서로 야부리 털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쵸. 뭐 이런 식인데 이단 헌트가 두드려 패면은 두드려 패는 동안 막 그레이스가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의 분량을 가지고 그레이스 도망을 가버리니까. 맞아. 액션씬에서 톰행은 또 그레이스를 쫓아가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에단 헌트와 그레이스 간의 어떤 캐릭터 간의 어떤 서사 관계성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생성이 되고 더 쌓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폼 클레멘티에프가 연기했던 페리스? 파리 그 캐릭터와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도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서사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그죠 마지막에 이제 큰 살려준다는 반전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화가 대본도 훌륭하고 그죠 여러 가지 약간 액션 영화로서도 여러 가지 뭐 약간 서사 같은 것들, 스토리 같은 것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굉장히 깊이감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부분에서 자버리면 졸아버리면 이 영화는 안 된다. 내용이 연결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길기도 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화 너무 길어.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이 뭐랄까 하나의 어떤 영화 뭐 여러 가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죠? 진짜 혓바닥 존나 기네 진짜 씨발 그냥 죄송하다 그래 그냥.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었다. 그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 아니 나는 아까 신PD도 얘기했는 게 나 이게 결국에는 이 시리즈도 이게 끝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네. 뭐 현재는 네네. 뭐 돈 잘 벌리면 끝이 어디 있어 또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 끝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이제 CPT가 얘기했던 007이 끝이 났죠 먼저. 네. 노타임 투 다이에서 끝이 났는데 007이 다니엘 클렉으로 바뀌면서 사실 액션은 아날로그 액션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죠. 맞아요. 약간 그 봉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 맞아요. 웬만하면은 옛날에는 총 쏘면 다 그냥 나갔다는데 웬만하면은 집착 가서 꼭 두들겨 패야 되고 웬만하면은 꼭 두들겨 맞아야 되고 약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런 막 그 가제트 기믹 이런 거 기계들도 그런 거도 좀 많이 죽었어 좀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정보가 필요하면 일단 패서 얻는다. 약간 이런 그래서 몸에 조금 돼요. 액션이야. 몸에 돼요. 진정한 몸에 돼요. 남자한테는 패서 얻고 여자한테는 잭스. 그래서 얻고 그다음에 적도 필요하면은 뭐 여기 그 정보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뭐 약간 좀 다져서. 퍼니맨 같은 거 다져서 흘러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전부. 여기 정보가 있구나. 퍼니맨 그래서 이 주머니에 밑에는 이 정보가 방울 두개 두 달린 주머니에 정보가 있구나. 외장 하드가 여기 있는데 이거 정보를 풀어라 그러면서 미친.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 미션 임파서블은 끝까지 그런 그 첩보적인 거를 가지고 가면서 그 아날로그 액션도 가져갔다는 건 진짜 높게 살만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아날로그 같던 뭐랄까 좀 그런 007의 퇴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빌런이 좀 그때 너무 마징가 제트나 그런 시절에 나오던 빌런 있잖아. 나는 지구 정복. 아 맞아요 맞아요. 이유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지구 정복. 아 저기 목적이 아니 난 지구 정복. 아 그래서 이러시는 이유가 지구 정복. 지구 정복.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지구 정복 한 번 정도는 꿈꿔볼 수 있는 거 아 아니야? 이러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구 정복. 아 지구 정복. 약간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지구 정복. 그래서 그렇게 좀 살아있는 캐릭터 같은 제임스 본드가 싸워야 되는 상대가 너무 좀 천편일률적이고 그런 적이라서 끝까지 또 그런 적을 마주하면서 최후를 맞아가지고 좀 시리즈가 끝에 가서는 결국엔 좀 사실적이지 않았다 그런 네네.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그 지금 현재 미션 임퍼서블 마지막에 끝판대자가 AI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실체가 더 없어서 더 좀 뭐랄까 모호하고 끝판대장이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 AI가 그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 아 너무 잘 알고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굉장히 형태가 없지만은 가장 무서운 끝판대장이 형태를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를 원하는 게 그런 그런 느닷없는 지구 정복을 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네네. 모든 국가가 이 AI를 원한다는 것도 되게 좀 정부나 아니면은 네. 정보부 같은 데서 그렇죠. 원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국가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그 세계 경찰 아니면은 최고의 지금 선진국이라서 미국 안에서도 얘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맞아요. CIA라든가 그러니까. 막 이런 맞죠. 조직들이 그래서 원하고. 이 절대적인 힘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핵폭탄의 그런 뭐랄까 발사 코드 이런 게 맞아. 좀 약간 뭐 그런 끝판대장이었다. 그게 맨날. 폴아웃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무한의 힘을 가진 그 어떤 뭐 정체가 없는 부분이 끝판대장으로 설정돼 있다는 게 저는 007하고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지금 이 마지막 시리즈에 있어서.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곳에 침투를 해가지고 해킹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는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다고. 맞아. 그러잖아. 맞지? 뭔지 알죠? 엔티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뭔가 미스테리하고 모호하면서도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목적성을 거야. 모르겠는 거야. 목적성을 모르겠는 거야. 무력식이죠, 그러니까 무력식. 나는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 근데 맞아. 나오는 동안 너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죠? 일부러 흔적을 남겨놓고 나왔다 그러죠. 일부러 흔적을 남겨놓고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가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위협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야. 모호한 거야. 가능성.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뭔지 알죠? 근데 그거를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를 인식하고 각국의 어떤 정부라든가 정보부라든가 약간 조직들이 서로 이거를 가지려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이제 위험성이라는 게 실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네. 더 미스테리하면서도 더 약간 조금 약간 뭐랄까 위험하게 현실적이다. 느껴지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또 그렇죠. 웃긴 게 AI잖아. 그러니까 AI니까 이제 왜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이제 PC나 인터넷이 다 연결돼서 쓰는데 네. 걔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진짜 그냥 아날로그 열쇠잖아. 그러니까 열쇠. 그것도 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열쇠로 걔를 어떻게 뭐 제어를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되면은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막 루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는 그러니까 모든 데 차단된 데 이제로 떠난다고 막 그러고 그렇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일본으로 식으로 가겠지. 일본 해킹하려고 하면 해킹에 도장 찍어야 돼. 그거를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가방에다 서류를 담아와가지고 집 앞에 직접 국방서에 가서?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거기 0101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니야? 손으로 붓으로 먹 갈아서 시치레이시마스 해킹와 도데시까 해킹와 이데스까 하면서 일본 그럴싸한데. 엔티티 입장에서 미치는 거야. 이거 해킹을 못해요 이러면은 도장을 어떻게 해킹을 해? 아마 글로 갔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뭐 되게 이 영화의 상징성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 열쇠도 누가 봐도 이게 두 개를 열쇠 우리가 합체. 아는 건 그냥 일자잖아. 근데 그거는 그렇죠. 두 개 합쳐서 십자가 모양 돼. 맞아요. 그리고 빌런 이름도 가브리엘 천사 이름이잖아. 맞아. 너무 그런 약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엔티티가
뭐 미래까지 다 알 수 있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약간 소름이었던 게 뭔지 알아? 뭐 엔티티가 막 그래서 이제 막 가브리엘도 거기 막 감화돼서 그렇죠. 약간 엔티티를 약간 떠받드는 신도 같잖아. 그렇죠. 이 토명의 종교가 뭡니까? 사이언톨로지. 나 여기서 개소름을 느꼈어. 이 형이 결국 자기 사상을 영화에 담기 시작했구나. 개인적인 영화다. 그렇군요. 나 약간 사이언톨로지. 소름 돋았어.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이 형 봐라. 이 형이 슬슬 이제 나오네. 그러면서 내면이 나오네. 이 형이 종교 그거 나오네. 그래서 아니 뭐 사이언톨로지는 뭐 더 고대 고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 고등한 네네네. 뭐가 이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엔티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나중에 되면은 유사 스카이넷이 돼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난 약간 이상한 데서 그래서 소름을 느꼈어. 그래서 네네. 그런 입장으로 미션 임파서블은 우리 신 PD가 얘기했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끝판대장에 메가리가 없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끼가봐야 뭐 핵폭탄 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세상을 어떻게 와해시키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영화에 있는 메시지하고도 저는 끝판대장이 되게 그 엔티티 끝판대장이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제 이다노트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은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약간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선택을 하는 기회가 올 거고, 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런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그냥 이렇게 산다. 뭐 밤낮 없고 가족 없고 그냥 이렇게 산다고. 그게 운명이라고. 운명을 받아. 그래서 아까 그 신피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엔티티가 운명까지 점지해주잖아. 그렇죠. 미래를 점지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이 인간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서. 맞아요. 근데 재밌는 건 엔티티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은 반대로 약간 그런 거지. 가브리엘과 이다넌트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도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야. 신기하게 무한의 힘을 가진 악당인데 자기 선택을 해야 돼. 이다넌트를 자기한테 끌어들일 건지 아니면 가브리엘을 끌어들일 건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 AI니까 얘도 자각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AI가 뭔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게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AI가 아니라 능동 자각형 AI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엄청난 해제에 빠져 있잖아. 어디로든 지금 그 데이터가 못 넘어가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가 자기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어서 운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무한의 힘을 가진 그 최대의 빌런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서. 근데 역시나 또 인간 한 명 아니면 인간 두 명에 의해서 또 뭐 이렇게 그 목적성이 없어지게 된다 아니면은 뭐 해결을 받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도 좀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저는 그 악당에 대해서도. 워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강력한 해킹을 바탕으로 이제 광범위한 어떤 정보력이라든가 고도 연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컴퓨터로 나오니까 AI로 나오니까 그죠? 약간 미래를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묘사가 되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엔티티가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열쇠, 자기를 이제 제어도 할 수 있고 파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열쇠를 결국에 에다넌트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렇죠. 다 했을 것 같죠. 김순불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에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에다넌트를 자기 자신의 어떤 코어가 있는 쪽으로 불러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이게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죠?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다넌트를 푸시하려고 그러면은 동료를 좀 건드려야 되기도 하고 자기의 아치 에너미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총매질 하는 거 좀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과연 이 AI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다넌트를 만났을 때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이게 나의 주인은 너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애니메이션 나를 감당할 남자는 너밖에 없다. 나의 주인은 너밖에 없다. 나에게 이렇게 대한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아니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 좀 매트릭스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뭔지 알죠. 거기서 매트릭스도 보면은 결국에는 네오를 선택한 거잖아. 그죠? 매트릭스가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재밌는 게 또 엔티티가 가진 강력함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범죄 조직은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나 정보부들 뭐 이런 조직들도 다 이 엔티티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막 내잖아요. 영화 내내. 그렇죠. 근데
이러한 열쇠에 가장 관심이 없는 에단 헌트가 결국에는 이 열쇠를 손에 얻게 된다는 이런 부분도 물론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얻겠지 뻔하게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이단 헌트를 위시한 어떤 이 IMF 조직은 네. 사실 이 권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지잖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어쨌든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결국에는 이 열쇠가 이단 헌트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도 약간 그런 게 약간 엔티티가 스스로 의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매트릭스가 떠오르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뭐랄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엔티티가 지금 여기서 메인 빌런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의 어떤 운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처럼 지금 약간 깔고 있는데, 이야기를. 네. 뒤에 파트 2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엔티티 자체가 득도를 한 거야. 자기 스스로 약간 뭔지 알죠? 계속 이 지구의 미래를 계산하고 연산 능력으로 자기가 미래를 내다봤을 때 득도에 부처님처럼 열반에 올라가지고 내가 사라져야 이 지구가 평온해지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근데 이런 것처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단원트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욕심을 내지 않고 자기를 와가지고 약간 반지의 제왕의 포르도처럼 프로도처럼 이 반지의 제왕을 그 절대 반지에 욕심을 내지 않고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이단원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그쵸.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솔직히 왜냐면 이단원트가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해서 약간 가브리엘을 보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막 자꾸 그렇죠. 긁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걔가 그 정도 해킹 능력을 지녔으면 죽일 방법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나는 제일 위화감을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네네. 막 이단원트가 이제 마지막에 그 기차로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이제 네. 벤지가 이제 어. 막 하면서 막 길을 지금 막 다시 안내주죠. 찾아주잖아. 근데 네네. 그때 자율주행으로 해놓고 옆자리 가서 이렇게 막 컴퓨터 같은 거 한단 말이야. 네네. 그 자율주행 차 같은데도 나중에 에단이 탄단 말이야. 네. 솔직히 그것만 폭주시켜서 절벽으로 떨어뜨려도 그렇죠, 죽어. 그렇죠. 아니면 뭐 맞습니다. 하다 그 더 급발진. 상위로 가면 이런 걸로. 급발진 아니면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핵무기 같은 거 그냥 걔 있는 근처에다 떨구면 끝이야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나도 좀 비슷한 걸 느꼈던 게 약간 일부러 나는 좀 그런 것보다 뭔가 큰 그림이 있어서 약간 좀 개미지옥처럼 약간 끌어들인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이제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뭔가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위화감이 든다는 거지. 이 상황을 그치. 엔티티가 계속 이제 유도하고 있다. 계산을 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도 뭐 악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레이스도 그렇고 뭔가 지금 엔티티가 깔아놓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약간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목적은 뭔지 모르겠어. 좋은 방향인지 맞아. 나쁜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다, 확실히.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영화 보면서 이게 좀 잊었는 부분인데 네네. 결국에는 그 엔티티가 그 세바스토폴? 하여튼 그 잠수함 있잖아요. 네네. 잠수함. 세바스토폴. 네, 세바스토폴. 그 잠수함이 결국엔 처음에 이제 그 봉섭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왔었는데 네네. 거기서 그 잠수함 그 함장들 체스를 두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거대한 게임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하. 대사에서도 체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어.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이제 판으로. 왜냐면 체스는 말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분명히 요원 하나하나 자기가 지금 그 엔티티가 그 찝은 인물들 하나하나가 아마 그 자기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그런 역할 말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자기 운명을 왜냐하면 미래를 얘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기 운명도 약간 정해놨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자기가 과정에 뭐 있어서- 파괴가 되든 뭐 자기가 누구 손에 넘어가든 뭐 어떻게 되든 그거를 정해놓고 이제 싹 이제 모든 인물들이 이제 북극 나중에 이제 북극 이제 그 세바스토폴이 그쪽으로 있는 쪽으로 갔죠. 싹 모일 거 아니야 이제 막 다음 그렇죠. 주에 가면. 네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난 이 영화가 참 저기 좀 무시무시한 게 난 그런 의미에서는 가브리엘이 일사를 죽인 게 아니라 엔티티가 그 판에서 일사가 필요 없으니까 쳐낸 거지. 제거한 그렇지. 거죠. 그런 입장에 있어가지고는 그 이단헌트가 좀 눈이 돌아가가지고 가브리엘을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것도 이 게임 판때기의 그런 룰이다. 지금. 맞아요. 놀아나고 네. 있는 것이다, 엔티티에 그렇죠. 의해서. 네. 그런 거 보니까 이 미션 임포서블이 원래 이렇게까지 심리적으로까지 재밌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감독님이 유주얼 서스펙트 각본 쓴 사람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합리적 의심으로 이런 거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약간 한 파트 2 가면 약간 뒤통수 치는 반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나는 요거 이제 영화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약간 좀 돌아가는 이게 지금 엔티티가 난 외계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외계인. 외계인에서 이제 뭐 아, 외계 플러스인. 외계 플러스인 네네. 외계 플러스인에 보면은 일부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김우빈을 이제 따라다니는 차도 됐다가 이제 로봇도 네네. 됐다가 그 로봇이 그러잖아. 감정이란 놀라운 것이구나. 뭐 약간 이런 거. 아, 그만. 엔티티가 감정을 학습을 해서 인간적인 감정을 학습을 해서 AI가 너무 발달해서 인간의 감정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전투 막 그래서 승률이 올라가고 그러잖아 거기서.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댓글에 있다 얘기했는데 그 저기 뭐냐 그 플루토 같은 애니메이션도 보면 네. 여기 이제 원래는 이제 로봇이 살인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그 이제 살인을 한 로봇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AI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 같아져서 살인을 한 애들이 나온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감정을 약간, 주체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약간 엔티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나중에 조금 이거 일본 애니메이션스럽긴 합니다만 약간 감정 같은 게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또 요런 뻔한 얘기를 했을까 하기도 싶긴 한데 약간 그 감정적인 그런 걸로 인해서 왜냐면은 요게 에다넌트가 사실 첩보원으로서는 존나 너무 착하잖아 사람이. 그렇죠. 너무 착해. 왜냐면 첩보원 내가 사실 뭐 우리 리얼 월드에서 첩보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글이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매체에서 본 바로는 첩보원에게 정의란 내시의 불알 같은 것이다. 아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내시의 불알 같은 거죠. 예? 내시의 뭐요? 땅콩. 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아는 첩보원의 이미지는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인 거지. 시키는 대로 하고 뭔가 끊어낼 때 딱 끊어내고 뭐 맞아요. 동료가 뭐 인질로 잡혀도 그냥 냉철하게 그냥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사건은 이 첩보원들이 첩보원답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렇죠. 감정적인 어떤 인간적인 특히 그런 부분에서 미션 임파서블이 제일 그렇거든요. 왜냐면 바로 전편 폴아웃도 처음에 이제 뭐 그런 플루토늄을 이렇게 거래하러 갔다가 플루토늄 가져가면 되는데 저쪽에서 루터를 인질로 잡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에단이 플루토늄을 포기하고 구하는 걸 선택했단 말이야. 맞아요. 거기서 걔가 루터를 죽이고 이제 그냥 플루토늄을 취했으면 이야기가 끝이거든 사실. 그렇지. 더 이상 끝이란 말이야.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죽어도 됐어. 아니 그러니까 에다는 그러니까 되게 첩보원으로서 성격은 되게 실격인데 그 개쩌는 임무수행 능력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카바치는 놈이란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나오잖아. 이 에단이 그 이제 페리스 그 칼 휘두르는 여자 있잖아. 걔를 살려준단 말이야. 그 살려주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기차에서 걔가 구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 이전 시리즈와 다른 게 뭐냐면 이전 시리즈에서는 이 에단의 정이 방해물이었거든. 근데 이 정을 발휘해서 이게 오히려 약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번 편부터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엔티티가 그래서 아까 뭐 반농담조로 얘기했죠. 인간의 감정 뭐 이런 게 분명히 핵심 키워드가 파트 2에서는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정확하게 감독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단이 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또 유달리 많이 나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관계에 대한 뭐 이런 묘사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고 유독 이번 영화에서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인간의 감정은 놀랍구나가 나오지 않을까 대사가. 그래서 같이 정 이러실 겁니까? 네. 그래서 나는 약간 어느 정도지만은 공갈기동대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이게 뭐 유사 생명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유사 생명체가 지능을 지니고 있으면은
꼭 사람만 생명체냐. 약간 그런 느낌에 대한 그런 윤리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김수풀 같은 경우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물이지만 인간인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냐? 뭐 이런 질문도 사람이죠. 역으로 던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피조물의 형상만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야. 나의 독창성을 인정해달라. 운 좋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과연 사랑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약간 이런 질문, 그죠? 그렇죠. 그러면 공각기 동네 같으면은 뭐 대사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트는 광대해 뭐 이런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들. 근데 나는 이게 참 시리즈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그 뭐랄까 이제 솔직히 줄타는 액션은 좀 잘 안 나오지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에 목숨 걸었다가 좀 시리즈가 많이 빠그러졌었잖아요. 꼭 그 높은 데서 줄을 타고 공 침투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부분들. 그런 건 좀 물론 뭐 형태가 바뀌어서 낙하선으로 바뀌고 뭐로 바뀌고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그런 건데 전통적으로 정말 그 고리타분하게 그 마스크는 계속 나오죠. 마스크는 맞아요. 거기 빼면 이야기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전체 시리즈가. 근데 이게 그 마스크도 만드는 것도 엄청 진하죠. 나중에는 그냥 원래는 처음에 그냥 라텍스 같은 느낌이. 한 4편쯤엔 계속 고장나고 그러거든. 고장나니까 막 약간 연기력으로 그걸 커버를 하면서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엔 이 영화에는 그 마스크가 굉장히 재밌는 요소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써먹어도 첩보한테밖에 못 써먹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신분을 숨기고 첩보한테만 써먹는데, 근데 그게 그 재미는 계속 보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서 막 그런 거 나오죠. 이제 거의 그 이단 헌트가 모든 국가의 적이 되면서 그 공항에서 이제 그 그레이스를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네, 키를 그렇죠. 이렇게 주고받고 맞아요. 이제 거기에 그 이제 브릭스 미국에 있는 요원이 이제 이단 헌트를 막 쫓으면서 얼굴 잡아 뜯고 댕기고. 가면 안 나와. 가면은 안 나온대요. 이 새끼 이거 가면일 것이다 그러면서 얼굴을 잡아 뜯고. 너무 웃긴 거야 그게. 맞아요. 자, 사실 가면도 안 나오고 가면 만드는 것도 안 나왔는데 이 시리즈 전체 그 가면이라는 게 너무 아이코닉하니까는 그런 방법으로 변주를 해가지고 뭐 얼굴 막 더듬고 막 입안에 손 넣고 막 이러니까는 나중에는 그 누굽니까? 그 국장한테까지 키트리지 국장한테까지 그죠? 얼굴 턱에 이렇게 더듬더듬. 막 맞아. 이 새끼가 미쳤나 막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가면이라는 게 참 미션 임퍼서블에서 떼놓을래 떠내놓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매번 첩보한테 써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개그 요소로 만들어 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빵 터지는 그런 장면도 보여주고 진짜.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약간 여기 뭐 이제 스포일러를 받고 방출하자면 일사가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왜 자꾸 안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지금 파트 1, 2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이제 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항상 막 이제 이전 시리즈에도 그런 거 많아. 죽은 척 했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 겁나 그런 많아요. 게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맞아요. 많았단 말이야. 왠지 일사 죽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슬퍼하는 느낌. 뭐 분위기가 무겁긴 했지만은 뭔가 왠지 그리고 일사가 너무 약간 허탈하게 퇴장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나는, 가지고 있는 어떤 전체 시리즈에서의 어떤 뭐 약간 무게감에 위상에 비해서 그리고 나 이제 약간 왜냐면은 이제 좀 맘 편하게 이제 에단이랑 둘이 이제 섹스하는 사이가 됐겠구나라고. 잭스 임퍼서블 잭스. 임파서블 안 된다고 이 영화에서 안 돼요. 아니 왜냐면은 이 전 시리즈에도 나왔지만은 네네. 맘 놓고 에단이 이게 못 들이댄 게 뭐냐면은 네. 5편에서 네. 이제 폴아웃에서 그게 있었다. 자기는 결혼했다가 이제 와이프가 위험하니까 이제 떨어져서 지내잖아. 포기했지. 네네. 근데 마지막에 만나잖아. 5편에서 마지막에 만나. 거기 그 뭐 그런데 가서 의료 지원 뭐 이런 데 가서 만났는데 애가 남편이 생겼어. 만난 사람 자기는 있잖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나는 일사에게로 가야겠다라고 그때 이제 바로 마음을 먹었을 거란 말이야. 개꿀! 개꿀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 그러면서. 왜냐면 서로 촉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그랬는데 이렇게 아웃을 시킨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약간 그런 표현이 둘이 섹스하는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약간 그 옥상에서 둘이 약간 조금 부둥켜 안고 약간 이런 장면 나왔어. 부비부비하는 게 좀 있죠. 네. 둘이 한 거 같은데 둘이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 임파서블. 했냈어. 이미 한 거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했지? 이제 둘이 했지. 잤지. 막 이러면서.
잤다 잤어. 네네.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약간 계속 안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좀 느낌이 있었어. 뭐 다른 사람들 어떤 니놈 그 배드씬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죽은 캐릭터를 죽지 않았다. 스토리를 다 망치겠다. 파트 2 엔딩에 둘이 같은 침대에 누워야지 뭐. 근데 또 그레이스가 끼어들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뜬금없는 느낌이야. 그래서 그레이스는 그래서 내가 아까 2편 오마주 같은 게 좀 있다는 게 2편 여주인공도 좀도둑 약간 맞아요. 느낌이어서. 맞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다넌트랑 만나서 이제 쿵짝쿵짝 하다가 이제 진짜로 쿵짝쿵짝을 하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여기 그레이스도 약간 그니까 좀 맞아요. 그런 거야. 내가 2편을 조졌으니까 약간 2편을 좀 약간 명예회복? 약간 2편의 그런 설정들을 가져와서 조금 리바이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토전생. 예토전생. 살려내겠다.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뭐.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런 느낌이. 그레이스가 조금 뜬금없긴 했는데 약간 그 몸매랑 얼굴이 약간 개연성이더라고. 그래서 뭐 반할 수 있지. 귀엽습니다. 나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 이게 에다넌트가 그레이스와 함께하는 부분들이 작품에서 그래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차지하는데 두 캐릭터의 어떤 그 미묘한 감정선, 뭐 쉽게 말해가지고 러브라인 이런 게 나는 뭐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두 인물이 여러 뭐 추격이라든가 도주가 그려진 액션 시퀀스들을 계속 겪으면서 점차 하나의 팀으로서 팀으로. 약간 그렇죠. 하나의 팀으로서 동료로서 호흡이 맞춰져 나가는 것 같은 어떤 연출들 서사들이 굉장히 좀 훌륭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네 동료가 되라. 그러니까 이게 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근데 단순한 러브라인처럼 느껴지진 않았어. 일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다넌트와의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여성들과의 캐릭터가 이게 한 명의 어떤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 마치 에다넌트가 과거의 자신과 닮은 것 같은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조금 뭐 서툰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여기서는 그레이스죠. 그런 인물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에단 헌트가 탄생되는 과정으로 잘 이끌어가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언뜻 느껴져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이더넌트가 원에서 그 정보가 담긴 플로피 디스크로 마술하듯이 손장난 하는 거를 네네. 그레이스가 거의 비슷하게 열쇠를 가지고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 그레이스가 젊었을 때 에단 헌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느끼는 거야.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러브라인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 거지. 요원이지. 신입 요원이지. 맞아요. 왜냐면 이더넌트도 그때는 신입 요원이었어. 부사수 느낌인가? 부사수 같은 느낌인 거야. 스타워즈로 치면은 이게 스승과 제자인 것 같은, 파다완인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허준과 유도지 같은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러잖아. 이제 너는 그러니까 IMF 요원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옆에 에단이랑 애들이 그러잖아. 이게 사실 말은 너를 지켜줄게. 대신 이제 근데 싫은데 그러고 너는 뭐 일주일도 못 버틸 거다.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협박이거든요. 이게 너 우리랑 같이 하지 않으면 뭐 오래 못 내가 널 산다. 죽이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완전 조폭이나 마피아거든. 그러잖아. 너 우리 우리 식구야. 대신 나갈 때 뒤진다. 뭐 그런 거. 나가면 뒤진다 그런 거. 아니 뭐 나갈 때 뭐 손가락 하나 내놓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그레이스 너무 빡세. 약간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 미션 임파서블의 어떤 새로운 후속 시리즈가 나온다면 새로운 주인공으로 약간 이 그레이스가 약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정도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그레이스와 에단의 어떤 캐릭터가 보여주는 케미의 연장선상으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영화에 여러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여성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매력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중요한 캐릭터 4명이나 나오죠. 맞습니다. 4명이나 나오는데 비슷한 어떻게 보면 첩보 시리즈인 007 시리즈가 여성 캐릭터들을 소비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 있었다. 섹스로 소비하는 것처럼. 잭스! 최근 들어선 좀 약해졌죠. 약해지긴 했죠. 약해졌지만 오히려 있긴 어떻게 해. 보면 다니엘 크레이그 007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순애보처럼 나오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좀 약간 그런 거 치고 딴 여자랑 너무 많이 잤어. 뭐 그렇긴 해. 근데 시리즈를 007을 시작하자마자 핸디캡을 주잖아요. 그걸 파괴시켰어요. 그렇죠. 퍼니. 핸디캡이 있다. 오랜만에 나네요, 퍼니.
타이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영화 너네 이거 영화의 이거 조정은 그거 완전 이거 터지진 다시- 않았어도 장애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 진짜 그거는 그럼요. 심해. 그렇습니다. 핸디캡 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007 시리즈와 이게 그렇죠. 여성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캐릭터성이 굉장히 분명하고 매력적이면서 이단 헌트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서사로 엮이면서도 그것이 단순한 어떤 남녀 간의 애정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전장에서의 어떤 생사고락을 나누면서 쌓인 동료. 신뢰나 전우애 같은 느낌. 그런 거에 좀 더 가까운 감정선을 굉장히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사 캐릭터와 에단 헌트 간의 관계성도 굉장히 훌륭하게 느껴졌고 뭐 비중은 높지 않았지만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던 폼 클레멘티에프가 연기한 페리스 캐릭터와의 페리스. 어떤 페리스. 그런 에피소드들 서사에도 굉장히 좀 훌륭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페리스는 마지막에 이제 기차에서 죽은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이제 CIA 맥박이 요원들이 있다 맥박이 있다 그러잖아. 맞아요. 파트 2에 무조건 나와서 에단을 도와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네. 페리스 처음에 네네. 나왔을 때 막 추격전 할 때 막 장갑차 같은 거 타고 막 웃으면서 막 죽였어. 웃으면서. 맞아요. 약간 약간 또라이 사이코패스. 캐릭터잖아. 어. 근데 그 생각, 아유, 쟤는 칼 들었으면 혀로 할겠는데. 뭐. 근데 뒤에 칼을 들고 나오는 거야, 진짜로. 와, 나 혀가 한 번만. 나니가 IMF 너 에이전트고. 나 진짜, 와, 뒤에 가서, 한번 핥아주면 안 되나라고 계속 그랬는데, 할진 않더라고. 너무 그랬군요. 아쉬웠어. 요즘에 좋은 영화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러니까 뉘앙스만 있지 하진 않더라고요. 나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페리스 캐릭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나 드래곤볼에 약간 인조인권 18호가 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느낌 있어. 뭔지 알죠? 연민 있어. 굉장히 개팍하고 약간 사이코패스하고 진짜 그 약간 뭐랄까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약간 악당 캐릭터였는데 점차 감화되면서 약간 선의 편으로 우리 편으로 약간 아하. 넘어오는 것 같은 그 서사가 걔도 인간의 감정이 놀라운 걸 느꼈구나, 걔도. 인간의 감정이 너무나도 놀랐구나. 난다고래 감정. 그럼 뭔데 저기 그거네. 오빠 졸라가 저기 16호 포지션이고. 그런가? 16호야. 그렇지. 인정이가 약간 16호. 얼굴 두칼이 좀 느낌이 있어. 가브리엘이 17호. 남자니까. 내가 사랑하던 열쇠를 지켜줘. 오빠가. 머리 좀 빠지고 밟고. 그러면 엔티티가 가라 가브리엘 가서 완전체가 돼서 돌아. 이단 헌트가 졸라 대가리 빠개질 때 으아 버벅. 초 이단원트가 되는. 죄송합니다. 너무 개소리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는 근데 여기서 내가 아까 첫 봄을 3개 얘기했었잖아. 네네. 그러니까 나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그거야. 이제 딱 이제 그레이스랑 이렇게 팔을 되게 이상하게 수박에. 맞아. 그리고 이제 차로 탈출하려고 이제 차를 이제 딱 갔는데 처음에 이제 약간 뭐 좋은 차 보이다가 띵 눌렀더니 갑자기 피아트가 존나 튀어나와. 쪼매난 맞아요. 적 있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피아트 되게 작은 경차잖아 진짜로. 네. 그냥 딱 둘이 탈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본 시리즈 본시리즈도 보면은 첫 번째 미니가 나오지. 미니 진짜 다 이제 굴러가다 멈출 것 같은 미니 타고 이제 추격전 같은 거 하는 거야. 맞아요. 네네. 그리고 007은 항상 좋은 차, 최첨단 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렇죠. 좋죠. 그래서 본 쪽인가 했는데 탔는데 이게 성능이 존나 개쩔어 피아트가.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007도 아니고 본도 아니고 나는 초 2단 헌트다. 아하. 그래서 이도저도 아니고 딱 그 중간 아까 내가 말했죠 중간 균형을 잡고 있다고. 진짜 딱 그 두 시리즈의 중간을 잡고 있다는 거 그거에서 딱 그 피아트가 보여주더라고. 그것도 되게 그 재밌었어, 정체성을 진짜. 잘 드러내는 어떤 아이템이었다. 장치. 그죠? 장치였다. 아이템이었다.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막 그 파워가 너무 세서 그 그레이스는 날라가잖아. 제어를 못 하잖아.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수갑을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채워놓은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은 식상하고 예상 가능한 조금 그렇게 뻔하게 갈 수 있는 카체이싱 장면을 그죠? 추격 장면을 이렇게 반대로 묶어서 다양하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였죠. 그런 것들. 그리고 그거야 또 몸의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아하. 서로 비비적. 그래서 결국에는 두 배우가 교제를 하게 되었죠.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진짜로? 실제로 사귀는 사이입니다. 네네. 이 지금. 새끼들 영화 찍겠더니 이 새끼들이
왜? 새끼들이 아 몰랐군요. 연애질이라고 나 몰라 진짜 아, 몰랐어.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 그렇습니다. 알았어. 아, 네네. 와, 그레이스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분하고 지금 와. 톰 크루즈하고 사귀는 연인 관계입니다. 네네. 그렇구나. 저기 거기 박연진하고 주혜정도 사귀잖아. 아, 거기는 그건 접점이 서로- 접점이 없잖아. 아니 서로 복수하다가 미운 점 아, 고운 점 복수하다가. 써가지고. 복수는 덫이 없다. 사귀자. 맞습니다. 아, 이 새끼 수각을 거꾸로 채운 이유가 있었어. 실망이야. 아, 근데 이게 액션 영화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재밌다만 그러지. 아, 나는 이게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아, 네네. 예. 뭐랄까 그 톰 크루즈가 이제 막 그 도망간 그레이스를 쫓으면서 막 그런 작은 도시의 그런 사이사이를 막 도망다니잖아요. 막 네. 도망다니면서. 그리고는 그런 뭐랄까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아. 이런 식으로 일사와 그런 가브리엘의 전투나 이런 거나 그런 막 무대 연출해 봤을 때 나 이거는 어디 연극이나 소설 장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장면이었어요. 아, 네네네. 좋은 장면이었다. 예, 왜냐면 둘 다 그렇게 작은 뒤가 없는 뭐랄까요 그런 일자 통로에서 서로가 서로의 운명을 겨누고 있잖아요. 네네. 일선은 가브리엘과 다리에서 그렇게 뒤가 없이 싸우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다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페리스하고 그 이상한 진짜 좁은 길에서 싸우죠. 좁은 길에서 둘 다 그럴까 그 뒤가 없는 길에서 그렇게 막 원수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운다는 그렇죠. 게 이게 분명히 이 뭐랄까 그 뭐지 이거 우리 레퍼런스가 되는 좋은 작품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몰라서 못 알아보는 거니까. 맞아. 아니 이거 그리고 크리스토퍼 맥커리 감독이 되게 막 이런 이제 여러 옛날 고전 영화들 오마주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많이 하시더라고. 아마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겠죠. 그렇지. 얼마 전에 그 범죄도시 3에 나왔던 그 일본 야쿠자들 그 본진 장면에 대한 오마주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촬영은 이게 더 먼저 했어. 그렇습니다. 농담이었고요. 네네. 이거는 나중에 이동진님 유튜브를 보도록. 좋습니다. 다 말씀해주지 않을까.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되게 이렇게 열심히 힘줘서 막 그런 안개를 뚫고 나오는 저런 막 그런 후학스러운 적들의 모습 막 이런 거. 이거 보면 뭐 어딘가 레퍼런스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근데 하지만 뭐 또 아까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훌륭한 장면이었다. 그죠? 그렇죠. 네네. 근데 나 페리스 살려준 게 그렇잖아. 에다노트 이 새끼 남자는 존나 잘 때려 죽여 진짜로. 다 쳐 죽이거든요. 총으로 쏴서 죽이고 때려서 죽이고 모가지 꺾어서 죽이고 그런데 이것도 얘는 심지어 굉장히 또라이끼 약간 쾌락살인마 같은 애잖아. 그 여자라고 살려줬어.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페리스가 얘기하잖아요. 왜 나 살려대? Why you spare my life라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 이다노트가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때린 거야. 죽이려고 죽일라 그랬는데 뚝배 갖다 날리려 그랬는데 잘못 때린 거야. 햇벌 좀 할까? 심지어 기억도 못해. 누구? 얘 뭐라 그러? 하도 사람을 말패서 다 때린 사람 일일이 기억 뭐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죽이려고 때렸는데 잘 빗 맞아서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이 빠졌다. 그렇군요. 내가 미션 포함 안 됐어도 네 박달 저거 뚝배기 그냥 개박살. 내가 5년만 젊었어도 니는 그냥 죽었는데. 네. 내가 나이 먹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라. 약간 감사해라. 네네. 그렇군요. 나 근데 이게 왜냐 그 에단의 팀이 되게 좋잖아. 그 여기 벤지 특히 벤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얘가 진짜 개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만능이지. 얘 맨날 만능이 아니라 맨날 그래. 이제 맨날 이거 전편에 그 물에 떨어지는 게 뭐였지? 그게 4편이었나 5편이었나 아무튼 거기서도 그렇고 얘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이제 뭐 해다가 그 뭐 물에 들어가서 그거 뭐 이제 그 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그러. 3분만 숨을 참으면 된다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해. 3분 막 이래. 이번 편에 그러잖아. 길 잘못 뜬 것 같은데 거기가 맞다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 너는 할 수 있다. 뭔가 무한 신뢰 같지만 사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개자식이지. 약간 개새끼야 진짜로. 나만 아니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는 할 수 있어. 뭐 약간 야 낙하산 있잖아. 뛰어내려 있다. 근데 그것도 좀 재미 포인트인 게
결국에는 이 벤지라는 요원이 현장 요원 아닌데 현장에서 필드에서 많이 뛰잖아. 위험한 상황이 많이 그쵸. 노출되잖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결국에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은 무책임하게 너라면 할 수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에단한테에게 많이 날렸던 대사들 결국에 자기가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오는 재미가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거 관련된 개그들도 전편에도 그렇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벌 받는 것 같이 나오죠. 난 현장 요원 아니잖아 막 이런 대사들 있잖아. 근데 실제로 막 현장에서 막 위험한 상황이 되게 노출 많이 되고 막 그게 약간 그러니까 톰 크루저랑 우리랑 혼연일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 맞아요. 이걸 뛰라고? 뭐 진짜 약간 이번 영화에서 실제로 이번 그런 대사가 나오죠. 그 실제로 그런 대사가 나오고 우리는 그걸 뛸 걸 알죠. 그걸 음. 알고 보니까 맞습니다. 뭐 놀래긴 하지만 형은 뛰게 돼 있어 뭐. 그 실제로 진짜 뛰어내리고. 그래서 그 막 그런 관련 다큐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면은 그 톰 크루즈 하는 말이 정말 멋있더라. 이게 CG를 안 쓰고 내가 진짜 연기를 함에 있어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앵글 이건 정말 정말 값진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진짜 몸을 안 살린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좀 살렸으면 우리 이 미션 임퍼서블 보면서 톰 크루즈가 CG 쓴다 그러면 와 이제 변절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드디어 휴. 아야 이번에 심지어 이번 영화 개봉하기 전에 CG 썼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형이 몸살이나 했는데 그냥 뭐 땅에 이런 거 있잖아. 땅에 그 예를 들어 점프대 지우고 뭐 그 정도 썼다고. 그래서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다 아직은. 이 형 근데 60 넘었는데 와. 내가 보기에는 한 60 중반 가면 솔직히 이 정도까지 못할 것 같거든. 아무리 이 형이 내가 1편부터 봤더니 이 형 안 늙는다 그러는데 늙었어. 그냥 천천히 늙는 거지. 늙긴 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데드 레코닝 파트 2하고 그 다음 정도가 진짜 극한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좀 걱정돼. 한 10편은 더 나와야 되는데 씨발. 안 돼. 근데 이런 너무 리얼리티한 거나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이나 이런 건 난 다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너무 살리다 보니까는 나는 그거는 좀 보는 거는 재밌었어요. 보는 건 재밌었는데 그다음 뭐 물론 영화니까 영화적 허구도 있겠지만은 그 기차 위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나 사람이? 나는 그거는 좀 개연성.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를 생각하더라도 사실 그 달리는 지붕에서 그렇게 열심히 멋있게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딴 얘기가 아니라 더 멋있게 싸울 수 있는 리얼리티한 장소는 되게 많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험악하게 달리는 지붕이었을까? 그냥 기차 안에서 싸웠지? 그럼 위에서도 싸워야 되지? 맞아요. 기차도 떨어뜨려야 되지?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폭주도 시켜야 되지? 기차. 그래서 나 그래 뭐 위에서 싸우는 건 괜찮다. 원래도 위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그 다리에서 기차 떨어지는 장면 있죠. 네. 그거 기차 칸 제작해가지고 실제로 떨어졌어. 다 떨어뜨렸대. 첫 칸 떨어지는 건 진짜로 떨어뜨렸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림도 없다. 나는 그게 그러니까 1편에는 고속철 위에서 싸우자. 그러니까 맞아. 애들이 몸을 아예 못 가너. 그래서 진짜로 막 기어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 맞아.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이번 그 기차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약간 옛날 그 칙칙폭폭 그 석탄 넣잖아 막 그러니까. 새끼 기차 위에 쳐 올려봐야 오줌을 줄줄 싸야. 나는 못하지만 저 정도 훈련된 애들은 싸우겠지. 이거 거의 그건데 벤지 아니야? 벤지 그러니까 너라면 할 수 있어. 기차에 싸울 수 있어. 왜냐 그런 석탄 넣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으니까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 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 지붕은 오케이. 뭐 어차피 그 미션 임퍼서블 1은 떼제비니까 정말 빠르니까 매달려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뭐 그런데 이게 좀 느리긴 하니까 그 지붕 위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터널 들어갔을 때 이 터널이 뭐 이렇게 완전 깨끗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암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머리를 피하면서까지 칼질을 하고 막 이러니까는 좀 그거는 좀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화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리얼티를 추구했던 게 저 막 터널에 있는 돌까지 피해가면서 막 서로 쑤시려고 막 이렇게 칼로 파닥파닥거리고 그러는 게 요거는 조금 근데 너무 멋있던데 너무 박진감 넘치던데. 근데 그거는 개연성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가다가 이제 그 가브리엘이
탄을 작동시키고 그냥 이렇게 뒤로 뛰어내렸네. 거기 트럭이 딱 있잖아. 시간 딱 맞춰서 뛰어내. 그게 그러니까 딱 엔티티가 설계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차 위에서 싸우다가 떨어져라까지.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안 내려가니까 얘다 트럭 계속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버티는 거였던 거지. 뭐 그런 변명을 해볼 수 있죠. 너무 좀 처절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진짜 그 뭐랄까 가브리엘 엄마가 봤을 때는 이단 헌터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무슨 말씀? 전화가 와서 가브리엘 받았어. 저한테 무슨 말씀이시죠? 가브리엘 엄마 좀 싸워야 된다. 잠깐만 하면서 아이고 또 어디서 싸우는 거야. 기차 위에 그러면서 저 바꿔봐라. 이단 헌터 좀 바꿔봐라. 왜 넓고 편안한 데가 많은데 기차 위에서까지 싸웁니까 우리 자식하고. 그래서 좀 너무 좀 그래 너무 만들어진 모습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1편에 대한 오마주라든가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전체에 대한 자기 오마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영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고 사실 이게 뭐 마무리가 안 된 영화다 보니까는 네. 비슷한 이야기를 뭐 또 계속하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인상적인 장면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PD 인상적인 장면 있습니까? 저는 꼭 이런 영화, 이런 액션류에서 꼭 나오는 거. 존 윅에도 나왔던 장면이고 왜 꼭 클럽에서 그렇게 만나? 만나. 이게 약간 식상한 장면인데 네네. 요 영화에서는 좀 약간 조금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서 만나서 이제 또 액션이 또 벌어지고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그 가브리엘을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잖아요. 네. 가브리엘 만났는데 지금 약간 엔티티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 할 때 약간 이제 사방에 이제 LED 화면 같은 게 쫙 깔려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 이런 동그란 그런 이제 화면 같은 그런 게. 그래픽 같은 게 나오면서 약간 그 엔티티 효과음 같은 게 드드드득 하는 그 효과음이 있는데 나 거기서 약간 그런 조금 위압감 같은 거가 조금 느껴지더라고. 그렇구나. 약간. 네네네. 왜냐 이런 화면이 있고 이런 뭔가 진짜 전기만 연결돼 있으면 진짜 엔티티한테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래서 되게 또 클럽이야 씨발 이러고 보다가 진짜 조닉에서도 매번 클럽 가잖아. 맞아요. 매번 나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좀 그게 왜냐면 저기 기계의 약간 정점, 이 AI의 정점에 있는 애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환경이 더 약간 위압감이 느껴지는 게 있었다. 오히려 그런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도망갈 수 없다. 예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싹 약간 이렇게 카메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훑어보는 게 맞아. 나오잖아. 그 앵글. 그 장면에 약간 비슷한 공포를 에단과 나가 약간 혼연일체돼서 비슷한 공포를 느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론 클럽이 일상생활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뭐 지나다닐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어디 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진짜 다 침투해가지고 장악을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효율적으로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 장면이. 그죠? 맞아요. 그 장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상당히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저는 인상이 좀 남았던 게 그 네. 그레이스 뭐 때문은 아니죠. 그레이스가 역김에서 일사가 죽고 난 다음 날 아침 그 요원들이 그 일사를 뭐랄까 보내는 그 느낌 아니 극복하는 느낌이 다 달랐는 게 네네. 근데 좀 되게 인스턴트하게 다가서 시간은 없고 촉박하다 보니까는 네네. 그 짧은 과정 안에서도 깊게 슬퍼하는 요원도 있고 털어내는 요원도 있고 현실을 부정하는 요원도 있고 네네. 그렇다는 거. 어차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우리가 미션을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자기 방법대로 애도를 한다. 그런 거 참 뭐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형태도 다양하고 이제 그렇죠. 슬픔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깊이도 다양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요원이라는 게 이렇게 슬퍼할 시간도 없다. 나라에서 정해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맞아요.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지막 기차 그 절벽으로 떨어질 때 그 액션 그 액션. 시퀀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았던 게 그 부분이 오랜만에 그런 느낌이 좀 느껴졌어. 옛날 옛날 영화들 정말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인디아나 존스라든가 아니면 다이하드라든가 뭐 스피드라든가 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그랬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액션 시퀀스들을 보면서 가슴 졸이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오랜만에 좀 느껴지는 정말로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기차 씬. 기차 씬.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달릴 때까지 하고는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일부러 기차가
멈추려고 했는데 이제 앞에 동력부를 끊어내가지고 뒷부분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멈추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급제동 브레이크가 걸리고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결국에는 앞으로 한 칸씩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쿵 하면서 한 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위로 막 올라가가지고 끊어지고 떨어지고 쿵 하면서 또 떨어지고 한 개씩 계속 떨어지잖아. 근데 그런 연출들이 되게 긴장감이 높으면서도 연출도 훌륭했고 그 안에서 이제 다시 기차를 거스러 올라가려고 하는 에단 헌트와 이제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런 액션 시퀀스의 어떤 디자인들 이런 것들도 연출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저 장면에서 김숙불님은 아마 같은 걸 느꼈을 텐데. 네네. 솔직히 언차티드 2. 맞습니다. 네네. 어디서 봤던 건데. 진짜. 아니 왜냐면은 그 피아노가 떨어져서 밑에 구멍이 빵 뚫리는 장면 있잖아. 네네. 그런 것도 언차티드에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밑에가 딱 뚫리고. 이제는 왜냐면 게임에서 영화를 오마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연출은. 근데 그렇죠. 이제는 반대로 게임이 쓸수 하도 있다.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게임 연출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 영화에서 이제 오마주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보면서.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뭐 액션 시퀀스가 훌륭하지 않았나 인상적으로. 그걸 실사로 보니까 엄청 쫄깃하더라고. 죽이더라고 진짜. 연기도 좋았고요. 두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는. 네. 몸을 또 부비부비 또 하더라고. 마지막에 또 그 페리스가 그죠? 아하.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구해주고. 구해주는 그런 어떤 반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네. 인상적인 장면까지 다 했고 이제 짧은 총평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 PD 총평.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이전까지 톰 크루즈 형을 보면은 이분이 약간 서양판 성룡 하이로한 느낌이 있었어. 네네, 맞아. 네. 근데 이제 뭐 성룡 따위는 이제 약간 능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섰다. 성룡 따위라고 한 건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헛나갔네요. 경솔하네요. 경솔해 아주 입이. 아주 경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은 네. 이제 액션 킹에서 가수로 갔지 않았나. 액션가. 이 영화로 약간 가수로 갔어 이제. 우리가 갓을 붙인 사람들이 이게 윤우님 정도 이렇게. 그렇죠. 연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네네. 이번에 저분은 액션 킹이네. 진짜 액션 짱이네. 뭐 이러다가 이제는 갓이다 이제 진짜로. 톰 그렇게. 크루즈가 아니라 톰 지저스다. 아, 아니면 톰 사이언톨로지의 크루즈가 아니라 갓인가요, 그거? 어허! 톰 크루즈가 아니라 갓 크루즈다. 약간 이런 갓 느낌으로. 크루즈다, 진짜. 네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사람 됐습니다. 저 이제 제가 계속 총평해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미션 임파서블 2도 재미는 없었지만은 네. 그 어마어마한 시대에 남는 후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그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볼만한 거는 괜찮아요. 있어요. 뭐 좀. 네. 그래서 다 인정해줘서 이때까지 다 재밌었습니다. 이때까지 다 재밌었고 네. 한 편이 남았다 그러니까는 총평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 라스트 미션. 좋네요. 임파서블 미션인가요? 한 번만 재밌으면 이제 끝일 것 같아요. 미션 모습. 네네네. 완벽합니다. 재밌기 위한 미션이 하나만 남았다. 아하,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삼 씨 총평 듣겠습니다. 네, 조금 뭐 특별한 뭐 그런 총평을 좀 준비해 오고 싶었지만 상상력, 창의력의 부재로 조금 그때는 총평을 준비해 왔는데 네. 네. 미션은 불가능하지만 재미는 영원히 가능하다. 이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진짜 구태연하네. 뻔됐습니다. 이 정도로 뻔할 줄 몰랐네요. 하지만 뻔하다, 이 정도면은. 총평도 영화도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네네. 좋아. 좋습니다. 네, 총평까지 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또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는 굉장히 사나이 같은 영화, 정말 페로몬 넘치는 영화 바비입니다. 마고로비가 마지막으로 우리랑 놀아준다 이겁니다. 네네. 정말 남성적인 땀내 나는 영화거든요. 근육이 막 뿜뿜하고 막 진짜 막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하고 실버스타 셀론이 팔씨름을 하는 막 그런 엄청난 그 페로몬이 느껴지는 사나이 같은 영화. 바비. 바비입니다. 너무 이제 근육이 펌프되는 느낌이야. 그렇습니다. 맞아. 나 저 군복 입고 그러고. 군알 광 내고. 네네. 네. 다음 주는 그렇게 사나이 영화 바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머그로비도 보고 왔으니까 더더욱 그럼요. 재밌을 것 같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